이번 통계는 줄었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방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여전히 쌓여 있고요. 악성 미분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급은 끊기고 착공은 멈췄습니다. 건설사는 떠났고 시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은 침체, 그리고 몇 년 뒤엔 입주할 집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 경기 하락, 건설사 유동성 위기, 전세 사기까지 이미 현재의 위기이자 미래의 재난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걱정하며 불안하게 사느니 지금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발표된 6월 주택 통계,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수치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어떤 지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가요? 네, 이번 6월 주택 통계를 보면은요,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까지 모든 공급 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별 격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는 수도권이 22.7% 증가했지만은요, 지방은 28% 감소했습니다. 착공은 수도권 8.1% 감소, 지방은 32.8% 감소했습니다. 분양은 수도권 18.4% 감소, 지방은 56.7% 감소입니다. 지방은 줄어든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특히 분양은 수요를 직접 테스트하는 지점인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단순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급등,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는 높아졌는데요. 지방 수요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기존 분양도 미분양으로 쌓여 있고요. 수주를 해도 사업성은 계속 악화되고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유동성 리스크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공급 중단의 결과가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지만은요, 2, 3년 뒤에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멈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 아파트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요가 회복되지 않더라도요, 신축과 노후주택 간의 품질 격차는 벌어지고요, 선택 가능한 주거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역 내 주거 불균형과 가격 왜곡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시장이 멈췄다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 부동산에서 살 집이 없는 구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 준공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입주 가능한 물량은 줄어드는데 시장에 쌓여있는 미분양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좀 복합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컨설턴트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지방 부동산 시장, 이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지방의 준공 물량은 전년 대비 17.7% 감소했고요. 악성 미분양은 22,000호 중 83.5%가 지방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체 미분양 중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준공 실적 감소는 단순히 공급 축소가 아닙니다. 이건 과거 2, 3년 전부터 공급 사이클이 이미 끊기기 시작했다는 결과값이고요. 앞으로도 착공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도 입주할 집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악성 미분양, 이건 단순한 재고가 아닙니다. 준공까지 다 마쳤지만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방치된 물건이란 뜻이고요. 이게 22,000호 이상이라는 건 건설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구조적 실패의 지표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이 물량들이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의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금융권은 이 물건들을 담보로 잡고 있지만요, 회수가 불가능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에도 분양 수익이 없어 유동성이 마비됩니다. 즉 악성 미분양은 시장의 신뢰 붕괴, 민간 공급 중단, 금융 리스크 확산이 한꺼번에 집약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일부 물량을 매입하고 있지만은요,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나 임대 수요가 낮은 곳은 공공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부는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은 실제로 매입 심사를 통과한 건 733가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양 전환 가능성이 낮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부분 심사 단계에서 제외된 겁니다. 결국 이 물량들은 남겨진 채 지방 시장을 무너뜨리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단순히 공급 위축을 넘어서요, 공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악성 미분양이라는 위험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 이걸 시장과 정책이 모두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지방 주거 인프라는 복구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공급은 줄고 있지만 지방엔 여전히 미분양이 쌓여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 많은 물량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무엇보다 미래의 자산 가치가 보장될 수 있을까가 가장 불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많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게 미래의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기준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요, 입지가 안 되면 미래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요, 살 수 있는 지역보다 살아남을 지역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입지를 볼 때는요, 먼저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이 몰린 산업단지나 기업 밀집 지역, 행정타운과의 거리입니다. 출퇴근 30분 이내 가능한가, 도보권으로 일자리가 있는가, 이건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입니다. 기존 도로망이나 시내버스만 있는 지역보다는요, KTX역, 도시철도, 광역도로망과 연결된 지역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망이 살아있으면요, 수요는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통이 막힌 지역은요, 거주 수요도 빠르게 증발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대형마트, 병원,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단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입주하고 나서 차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시고요. 생활 반경이 갖춰진 지역만이 실제 거주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군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중고등학교 밀집도와 학업 성취도, 주변 학원가 규모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자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요,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이탈하는 곳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되는 지역은요, 지방이라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앞으로 자산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실거주 주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지방 미분양 중에서는요, 부실 시공 우려가 있는 물량도 많고요, 심지어 건설사 자체에 재무 위험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견 건설사라도 어느 정도 검증된 브랜드인지 현장 공정률과 품질, 시공 안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살려고 들어갔는데 부도나서 못 들어가는 상황,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입주 시점에서 적용될 금융 조건입니다. 지방은 현재 627 대책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요, DSR 3단계 적용도 피할 수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활용한 실입주 부담은요, 수도권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금리 방향입니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인하할 거란 전망이 7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시장에 반영됐고요, 한국은행도 빠르게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앞으로 금융 여건은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단, 입주 시점이 너무 먼 것은 오히려 향후 대출 규제 환경 변화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공정률이나 입주 예정일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전세 사기 회피 전략입니다. 지금도 전세 대출 받아서 매달 이자 내면서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바엔 내 집에 들어가서요, 같은 이자를 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집주인으로 사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즉, 단지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요, 입지, 브랜드, 금융조건, 그리고 전세 리스크 회피까지 이 4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흙 속에서도 진짜 보석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보석을 찾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